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오늘은 촬영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날씨가 계속 습한 탓인지 스튜디오의 피아노가 상태가 별로 좋지를 못해서 집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바리에이션 3번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에이션 3에서 이 곡의 같은 으뜸음조인 B 플랫 마이너로 전조가 됩니다. 이 전조가 이루어지면서 곡의 분위기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바리에이션 3번의 첫 소리 파부터 색깔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실 색깔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 표현보다는 바리에이션 3번의 선율과 분위기가 파악이 되면 소리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리에이션 2번에서 3번을 넘어갈 때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B 플랫 메이저 마지막 코드 페르마타를 잘 듣고 호흡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 이미 머릿속과 마음속에서는 바리에이션 3번의 첫 프레이즈가 시작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파와 코드 소리를 바리에이션 3번의 분위기에 맞는 소리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 즉흥곡 뿐만이 아니라 어느 음악이든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준비 동작이나 호흡이 없이 피아노를 칠 수 없듯이 프레이즈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항상 머릿속에 프레이즈가 앞으로 가고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바리에이션 3번을 한번 보겠는데요. 정말 이 슈베르트 왼손이 참 다른 작곡가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슈베르트 칠 때마다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단순하게 들리지만 막상 쳐보면 들었을 때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걸요. 섬세하고 생각보다 손이 편하지가 않아요. 네, 저는 왼손 코드 반주의 어려운 점의 하나가 소리의 밸런스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번도 보시면 한마디 세디따 음표 네 묶음이에요. 거의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손이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 왼손에도 표현해야 할 선율이 있습니다. 은은하게 들리면서도 윗소리가 선율이기 때문에 윗소리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박자의 두 번째 음표에 항상 액센트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액센트를 아주 은근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음을 약간 밀듯이 쳐주세요. 제가 한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티가 안 나도록 쳐주세요. 참 까다롭죠. 네, 그리고 레가토 표시와 스타카토가 같이 있는데요. 왼손에 이런 거를 포르타토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끊어서 치는 터치인데요. 이걸 표현해 주셔야 돼요. 대충 연결해서 또는 대충 끊어서 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쳐볼게요. 마지막 음,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음이죠. 예, 지금 이 마지막 음은 항상 디미누엔도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릴렉스해서 건반을 쓰다듬듯이 쳐주세요. 어깨와 팔꿈치를 떨어뜨려서 감각 익히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네, 그리고 첫 시작 오른손 코드는요, 피아노지만 조금 묵직하게, 그리고 코드의 구성음이 좀 푸근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손가락 끝, 살이 많은 부분으로 쳐주세요. 그래야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가 납니다. 너무 윗소리만 내지 마시고 코드 전체가 고르게 다 들리도록 쳐주세요.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손.
8마디가 지난 다음에 한 옥타브 위에서 멜로디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조금 윗소리를 살리면서 노래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 코드 멜로디에서 레가토로 치는 부분과 포르타토로 치는 부분을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이 두 터치를 다르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포르타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쳐볼게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57마디, 그러니까 바리에이션 3번의 세 번째 마디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포르타토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레가토로 되어 있는 부분 쳐볼게요. 네, 여기를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페달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달을 조금 얕게 밟으세요. 깊게 밟으시면 왼손이 저음역대이기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에 베이스가 바뀔 때 페달을 바꾸시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하면 좀 웅웅거리는 울림이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박에 페달을 밟고 그 다음 두 번째 박에 페달을 반만 갈아요. 너무 깨끗하게 두 번째 박에서 페달을 완전히 바꾸면 베이스의 울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DBC에서 이런 페달을 많이 쓰는데요. 습득해 놓으시면 좋아요.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페달 연습도 우리가 손 연습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소리를 들으시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1번, 두 박을 한 페달로 밟았을 때 뭔가 좀 섞이는 것 같은 울림이 들리시죠? 네, 두 번째, 2번 두 번째 박에서 페달을 반을 갈았을 때 쳐보겠습니다. 베이스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지저분하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반 페달이 무엇인지 제가 손바닥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의 왼손이 페달이고 오른손이 이제 발이라고 가정을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밟고 완전히 뗐다가 다시 바꾸는 게 1번이었어요. 근데 2번 반 페달은 뭐냐면 밟고서 완전히 들어올리지 않고 반 정도 들어올리고 다시 밟는 그런 페달의 테크닉이에요. 이거를 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71마디 아주 열정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72마디에 파 옥타브까지 한숨으로 갑니다. 예, 한숨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피아니시모 부분 너무나 저는 스페셜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느낌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부분은 아주 고통스러운 암담한 현실인데 여기는 잠시지만 그런 고통을 정말 좀 초월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좀 내려놓고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번 이 부분 쳐볼게요. 다시 이제 앞부분의 느낌으로 돌아와서 바리에이션 3번이 애절하게 끝이 납니다. 78마디, 79마디가 이제 두 마디를 쳐볼게요. 네,
말을 반복을 하면서 바리에이션 3번이 여운을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네, 바리에이션 3번의 느낌을 어떤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슬프다, 애절하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너무 얕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곡이 작곡된 시기가 1827년 12월이에요. 슈베르트가 베토벤을 정말 존경하고 흠모했다라는 사실은 너무 유명한데, 같은 해 3월에 이미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슈베르트의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상실감과 고독감이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바리에이션을 3번을 치면 감정 표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슈베르트의 주옥 같은 가곡들을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곡은 실자는 그르첸,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가사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바리에이션 4번은 G 플랫 메이저로 전조가 되는데요. 슈베르트가 3도 관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왼손을 보시면 붓점 리듬과 당김음이 나옵니다. 제가 왼손을 따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바리에이션 4번에서 장조로 바뀌었지만요. 시작은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절대 급하지 않게 시작을 해주세요. 낮은 첼로 소리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멜로디가 네 번째 마디 끝에서 오른손으로 옮겨갑니다. 멜로디가 고음역대로 옮겨가면서 포르테가 되는데요. 정말 오픈을 해서 노래를 해주시고 붓점 리듬을 타보세요. 제가 네 번째 마디에서 넘어가는 부분 쳐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옥타브 레가토를 해야 되는데요. 오른손이요. 손가락 번호라는 레가토가 어려워요. 지금 악보에 G 플랫 메이저에 G 플랫에 4번, 5번으로 바꾸고 여기를 4번, 5번으로 바꾸고 D 플랫을 4번, 그 다음을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손 크기에 따라 이 번호는 레가토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의 울림으로 레가토를 하길 권해드립니다. 손가락 번호를 꼭 연결되는 번호를 쓰지 않아도 소리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노래를 한 프레이즈로 만들어주세요. 어차피 페달도 쓸 거니까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소리로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바리에이션 4번에 잘 보시고 연습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바리에이션 4번의 8번째 마디에 보시면은 D 플랫 6도죠. 음정 간격 생각해서 노래를 해주시는데요. D 플랫 소리를 띄워주시고 G 플랫까지 마무리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바뀌어서 시작이 되는데요. 왼손이 아주 절도 있게 붓점 리듬으로 연주하고 그 다음에 8분 음표 옥타브 스타카토 잘 끊어주시고요. 두 마디 후에 오른손이 응답하듯이 같은 리듬으로 멜로디를 치는데요. 아주 사랑스럽게 연결해서 노래를 해주세요. 왼손에 베이스를 잘 듣고 양손이 어우러지도록 듀엣처럼 쳐주세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이 흘러서 바리에이션 5번으로 이제 가는데요. 5번, 바리에이션 5번 들어가기 한마디 전, 페달 디미누엔도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페달을 아주 섬세하게 들어 올려주시고, 마지막 박자 여기서는 거의 발을 떼주시고 손만 건반에 붙어있게 페르마타를 지켜주세요. 제가 2마디 전부터 한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페달 짚내도, 그 다음에 마지막 박자 여기서 페달을 떼고 손만 붙어있도록 해주시면은 마무리되는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바리에이션 5번 첫 소리를 잘 들으시고요. 스케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의 느낌을 잘 살리려면 스케일을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글리산도의 소리를 생각하고 쳐보세요. 글리산도가 뭐냐면요. 예, 이렇게 손끝으로 건반을 긁는 거예요. 긁는 테크닉인데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상상을 하시면서 손끝을 너무 세우지 마시고 약간만 눕혀서 부드럽게 쳐주세요. 너무나 섬세한 부분이죠.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손 바리에이션 2번과 마찬가지로 당김음 리듬이 나오는데요. 곡의 캐릭터가 조금 다르니까요. 왼손도 아주 사뿐하게 당김음을 표현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마디요. 왼손 스케일 조금 에너지 있게 쳐주세요. 네. 오른손도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11번째 마디 아르페지오 유연하게 또 양손이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듯이 매끄럽게 쳐두세요. 네. 12번째 마디 왼손 8분음도 스타카토로 템포를 조금 컨트롤 해주세요. 만약에 앞에서 조금 급해졌다면요. 네. 이제 코다 나오기 전에 마지막 리타르단도 여유있게, 그리고 포르타토 시간 가지고 프레이즈 끝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코다를 약간 엄숙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피아니시모지만 코드의 울림이 꽉 차게 릴렉스해서 소리를 내주세요. 네, 또 포르타토가 나오네요. 퓨 렌토이지만 템포를 일정하게 마음속으로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 감치럼 포르테 피아노 표현을 해주세요. 이 부분. 네, 그리고 네 번째 마디 오른손 멜로디를 말하듯이 소리를 둥글게 레에서 조금 듣고 프레이즈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7번째 마디 포르테 피아노 때리지 말고 6번째 마디 끝에서 7번째 마디 첫 소리 내기 전에 호흡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6번째 마디부터. 피아니시모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오눈표는 페르마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슈베르트 즉흥곡 끝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름답지만 참 까다로운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 때까지 충분히 시간이 많으니까요. 마음을 조급히 가지지 마시고 꼼꼼하고 차분하게 연습을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꼭 믿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